네, 이번 다가오는 설 명절,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도 좋은 운들을 쌓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림들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이것을 하고 또 이 그림을 걸어둠으로 인해서 애군도 막고 풍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치들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니까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의미를 잘 새기셔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미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그런 문헌의 바탕으로 해서 전통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설 명절에 하시면 좋을 행동과 그림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좋은 행동, 그게 뭐냐면요. 바로 윷놀이입니다. 명절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안 해본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건데요.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쭉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 윷놀이 속에 이렇게 깊은 의미와 여러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이 윷놀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로 내려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윷놀이만 가지고도 그 당시에 상당히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아니 윷놀이가 뭐길래 그렇게 대립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우선 이 조선시대라고 하면은 그 보통 선비들을 많이 떠올리시죠. 아주 위험이 있으시고 뭔가 경박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분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선비분들은 윷놀이 자체를 하는 것을 거의 금기시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 유명한 송시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딸이 시집을 갈 때 책을 썼는데 그 책에다가 윷놀이는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쓸 만큼 아주 윷놀이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성호사설을 집필을 한 이익도 윷놀이는 군자가 할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과는 또 반대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러한 학자분들은 대부분 윷놀이에 담겨져 있는 그런 자연의 이치, 주역, 역학적인 의미를 아주 깊게 사서 놀이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연구의 대상으로서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윷놀이 자체에 대한 것을 경도잡지라고 하는 옛 그 풍습이 적힌 서적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자면은 붉은 쌀이나무 두 토막을 각각 반으로 쪼개어 네 쪽으로 만든다. 길이는 3치가량이고 혹 잡기로는 콩 반쪽 같이도 한다. 이를 던지는 것을 윷놀이라고 한다. 윷을 던져서 네 쪽이 다 엎어지면 모, 다 닫혀지면 윷, 세 쪽이 엎어지고 한쪽이 닫혀지면 도, 두 쪽 엎어지고 두 쪽이 닫혀지면 개, 한쪽이 엎어지고 세 쪽이 닫혀지면 걸이라고 한다. 윷판에서 29개의 권역을 그리는데 권역 중에는 멀리 돌아가는 길과 질러 가는 길이 있어 말이 빨리 가는가 늦게 가는가를 가지고 승부를 결정한다. 설날에 이 놀이가 가장 성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윷놀이 자체에 대한 그 신성성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운적인 의미를 아주 강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윷놀이에 대해서는 금기시하는 견해들도 상당히 강했었습니다만은 반대로 윷으로 치는 점만큼은 오히려 더 넓게 퍼져 있었는데요. 오히려 현대에서는 지금 윷점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윷놀이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윷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윷을 3번을 던져가지고 주역에 64궤의 그 궤상에 맞추어서 자신에게 나오는 그 궤상을 가지고 한 해의 그 운을 점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윷점뿐만 아니라 주역점이다라고 하는 거 64궤의 궤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다르게 표현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이 윷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여러분들 한 해 딱 시작이 되면서 여러 토정 비결이라든지 사주팔자, 운세, 궁합 등을 보러 많이들 가보곤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나 예전에는 그랬었었는데 이게 보기는 보더라도 너무 어떤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그에 맞추어서 그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개척할 수 있는 노력보다는 그때 들었던 그 말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내가 부정적으로 몸을 이끌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주의하시라라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이 타고난 그 사주팔자 8글자는 너무나도 신성한 나만의 그런 암호, 비밀번호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 암호와 비밀번호를 아무 곳에서나 막 함부로 보고 다니는 것도 오히려 여러분들의 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행동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즉, 그걸 보지 마시라라고 하는 게 너무 막 무분별하게 오늘 갔다가 다음 주에도 갔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해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윷놀이로 돌아와서 이런 윷과 관련돼서는 윷점도 칠 만큼 윷 자체가 우리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또한 이 윷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화합이 될 수 있는 전통의 놀이로서 큰 의미가 있어 왔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도 이 윷놀이를 통해서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 64교회 뿐만 아니라 놀이를 통한 그 즐거움을 되새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또 이 새해에 걸어두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닭과 범입니다. 닭과 범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 옛 문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 닭과 범 얘기를 하면은 누구는 또 그러던데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책이라든지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쉬운 예로 닭 같은 경우에는 옛 고전인 회남자에서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닭이 울면은 이 세상의 모든 닭이 함께 운다라고 해서 이 닭 자체에 대한 그 신성성을 다른 동물들과는 아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범 역시나 마찬가지죠. 뭐 굳이 어떤 표현을 붙이지 않더라도 용맹함의 상징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취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옛부터 이 닭과 범과 관련된 그림을 붙이는 것은 애군을 쫓는다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만약 어떤 동물과 관련된 그림을 찾고자 하신다면은 닭이나 범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공간에 잘 비치를 해서 애군을 막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설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놀이 중 하나인 윷놀이와 범과 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당장 윷을 사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마음들을 잘 쌓아서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기이니 이를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하고 번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